대선 당시 만사 올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등 구설수에 오른 서양희 씨는 그동안 변호사 휴업을 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 씨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초 발생한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황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원성을 듣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과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 다니며 구명줄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서 씨가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초 수원지검 특수부 조직이 총동원돼 한 중견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철거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었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돈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금열 회장은 잠적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대형 로펌, 대검 중수부 출신 등 무려 29명에 이르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회장이 진짜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였습니다. 다원그룹 핵심 인사는 이 회장이 서향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하셨던 건가요, 정확히? 서영희 변호사가 예. 그걸 해놨으면 컴퓨터 하지 마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컴퓨터 하지 마시고. 이금열 회장이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에 5억 원을 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서영희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서영희를 믿었으니까 돈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 뭐 한쪽 필세니까 뭐. 태안의 그 변호사비 5억도 사실은 서 변호사 얼굴 보고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세양 무슨 힘이 있다고 세양 가서 네. 그 돈을 주고 그걸 가요. 세양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세양이가 그 무슨 그쪽에 법무법인 대표인가 뭐인가 있었는데. 자기가 세안 대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로 사건 수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를 안 할 때니까. 그때 안 했나 세양이는 변호사.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석을 올라와? 5억을 주라고 해서 준 건데. 서양희 변호사가 이금열에게 소개했다는 법무법인을 확인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송모 변호사가 대표입니다. 실제 이 법무법인은 이금열 사건 변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세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정확히 몰라요? 전반적인 걸 다 했어 거기서. 아무튼 아, 법무법인 세안이 이금열 사건 전반적인 걸 했다고? 공판까지 했으니까 수사도 하고.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양희 변호사와 연결됐을까? 취재진은 리베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순석 회장이 이금열 회장 사건에 서양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역할을 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는 알고는 있었지. 서 변호사도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자주 하라는 했어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박 회장이 한 측근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던 그는 제가 박순석 회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기사요. 박순석 회장님하고 서영희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랜 설득 끝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나름대로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제 변호사를 나름대로 누구를 찾았냐면 서양이를 찾은 거예요. 형, 서양이 어떻게 혼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우리 영감이 내가 좀 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나도 같이 했었다. 그런데 거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한번 나갈 수 있다고 이제 2013년 5월 초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이 서울 강남의 리베라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측근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가 조용한 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룸이 하나 있고 이 마지막 방, 이 방이에요. 나하고 금열이하고 이쪽에 앉아 있었고 그때 이제 회장하고 서양이가 여기 앉았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범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열이가 그 서양희 변호사 만나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안을도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만사올통이란 말까지 듣던 대통령 올케가 겉으론 변호사를 휴업해놓고도 뒤에선 초대형 비리 의혹 사건의 범죄 혐의자를 만나 뒤를 봐줬다는 겁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에게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만났다. 당시 서 변호사가 만났다는 수원지검장은 바로 김수남 현 검찰총장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범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범법인 측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직접 여기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양희 변호사를 통해서 온 거죠. 변호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나 더 이상의 역할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개를 해준 이후에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은 그러면 전혀 없는 거예요. 소개만 했어요. 원래 뭐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검장을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금열 회장 사건 상의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김수남 검찰총장 측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양희 변호사가 그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셨던 그 김수남 총장님을 몇 차례 찾아뵙고 총장님이 전혀 서양희 변호사하고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뉴스타파는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 해명을 드리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실 일은 없으시니까 내일 고생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수술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대신 6번에 걸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은사이신 송모 변호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임인과 위임인 측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 수임에 대한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 변호사는 당시 휴업계를 낸 상태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그 이상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금열 사건과 관련 수험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던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서양희 변호사를 둘러싸고 만사올통 논란이 계속됐지만 본인과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열 사건에서 보듯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만사올통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